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 걸까요? 벌써 4월도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바로 다음 주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한 주입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에는요, 실적의 슈퍼윅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도 좀 나타나 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시가총액이 아주 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00여 개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보면 일단 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정도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메타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마존이 발표하고요. 이외에 이제 인텔이나 마스터카드도 발표하고, 이제 금요일에는 에너지 기업들의 대표적이죠.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발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기업이 빠졌죠. 바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연기를 했어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5월 지금 예정일이 4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월요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 수요일에 LG 엔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공간 때문에 좀 줄여서 작성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는 다음 주에 보셔야 될 거는, 중요한 거는 주요국들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화요일에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즉 GDP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가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금요일에 유로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데 여기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3월 PCE 물가와 1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PCE 물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임금 관련한 비용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 비용 지수가 있는데, 이 흐름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주택 관련한 지표들도 발표가 되고요. 또 하나,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화요일 날 발표가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된다고 했고, 지금 시장 예상 전망치는 2%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실시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베이스로 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애틀란타 연은 GDP Now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소매 판매 관련한 데이터들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 3월 중순까지 3.5%까지 올라갔던 게 1.5%까지 뚝 떨어졌다가 여기 지금 2.5%까지 이제 회복을 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항목은 역시 소비예요. 소비와 관련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소비와 관련해서 좀 상반된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형은행들의 실적 상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반면에, 일부 다른 의견에서는 3월 달에 소비자들의 카드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상반된 의견이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역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소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관련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3월 PCE 물가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3월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상당히 견고하게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한번 살펴보면, 즉 PC 물가도 보면 지금 시장 예상과 이 가로 안으로 되어 있는 게 시장 예상치거든요.
현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표들이 거의 뭐 예상 수준에 부합할 걸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지금 이 자료는 그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라고 하는 자료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클리블랜드에서 나오는 게 시장 예상보다 살짝 더 높습니다. 네, 살짝 더 높은데 지금 수준에서 보면 거의 뭐 시장 예상에 부합할 정도로 네, 많이 좀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3월까지는 물가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달이에요. 물론 5월 FMC 회의가 5월 초 2일과 3일에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확인을 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가격 반영을 할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떻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5월 달에 소비자 물가 같은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로는 0.6% 이렇게 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5.2% 튈 걸로 보고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냐면, 지금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떨어지던 물가가 혹시나 이렇게 튀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즉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되게 불안하면서도 연준에서 계속 내놓는 스탠스는 뭐냐면, 메시지는 뭐냐면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즉 그러다 보니까 3월 제가 SVB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겪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계속해서 양조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3월 PCE 물가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다음 달에 나오는 이 물가 지표들의 향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보면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0.1%씩 전월 대비로 가게 되면 올해 연말쯤에 가면은 이게 3%대까지 초중반까지 내려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 예상대로 이게 만약에 4월 달에 0.6% 이렇게 튄다? 그럼 이거 지금 5%까지 내려왔잖아요. 전년 대비로 보면 이거 올 연말쯤에 가면은 다시 6에서 7%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제가 어떤 부분까지 봐야 되냐면 달러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국채금리 움직임, 이것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경제 성장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물가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 뭐니 중요한 거는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적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초반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지금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8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되게 좀 적긴 합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기업들 중에서 대략 81% 정도가 시장 예상 대비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작 13%예요. 이제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S&P 500에 한 200개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다음 주가 거의 뭐 피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종합해서 보니까 원래 이 1분기 어닝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전년 대비 이익 추정치가 한 8% 정도 하락할 걸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7% 정도이네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소폭 나은 결과가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가 탄탄하게 좀 버티고 있는, 또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걸 트라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추정치의 방향성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1분기 계속 실적 발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초반 시장 예상 대비했을 때는 소폭 개선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계속해서 하락하던 1분기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소폭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거는
앞으로 올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인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기업들이 뭘 하죠? 바로 어닝스 콜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어닝스 콜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올해 가이던스를 내놓습니다. 가이던스를 내놓는데 이 내용들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이제 이걸 반영한 올해 전체 연간 이익 추정치가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올해 전체 시장이 보고 있는 예상 컨센서스가 $220 S&P 500 기준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익이 $218까지 소폭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고점 대비했을 때는 대략 한 13%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죠. 이게 단순하게 뭐 산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냐면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즉 EPS와 밸류에이션 즉 PER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S&P 500의 현재 지수를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선행, 이익과 밸류를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S&P 500 지수는 적정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보면은 현재 12개월 선행 PER이 대략 한 18.9배, 19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연말 올해 전체 이익 추정치가 $220이니까 대략 19배와 이렇게 곱하면 대략 4,180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수 레벨 때는 올해 전체 이익을 이미 반영을 한 가격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익 추정치가 좀 계속 하향 조정 중에 있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큰 시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익 추정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자면 50.1% 대 49.9%가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상방을 보는 게 맞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방 사이클에 대해서도 그 시나리오를 넣어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12개월 선행 포워드 PER을 최근 10년 동안 평균치에서 저희가 이제 표준 편차 상하 구간을 좀 나눠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단이 대략 한 16배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요. 상단이 한 22배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방 쪽에 좀 더 얘기를 좀 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향후 지수대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런 수준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가장 좀 보수적으로 올해 연간 이익 추정치를 보는 게 대략 $195 정도 내외이고요. 현재 평균치가 $220 정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그러면 올라오고 있는 증시의 움직임이 좀 어떠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고요. 시장에서도 그걸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보통 대형주 메가캡들이 S&P 500으로 보고 나스닥 내에서도 보면 나스닥 100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에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세 개를 좀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같이. 그래서 50일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얼마만큼의 종목들이 상회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중인데 S&P 500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스닥 종합이나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30%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메가캡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로 따져보면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상승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업종별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중기적으로 보면 50일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지금 이 필수 소비재라든지 에너지나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다들 어떤 거죠?
약간 경기 방어와 관련한 기업들 또는 업종의 상승폭이 좀 더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금융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리츠 같은,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이 금리에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에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보면 역시 금융과 리츠가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은행과 관련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대형은행과 소형은행 간의 움직임이 어땠느냐라고 보면 이게 더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형은행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JP모건이나 시티나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실적도 발표했고요. 내용도,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 내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소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약간 좀 상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내용에 대해서도 약간 긍정적인 내용들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더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은행과 소형은행 간의 주가 격차가 좀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ETF 중에 KRE라고 해서 미국 내 S&P의 S&P 500 은행들 중에서 지역은행들이 있거든요. 지역은행들이 있는데 이 지역은행들 중에서 대략 한 147개 은행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무려 89개의 은행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피크는 정말 다음 주이니까요. 다음 주에 이 움직임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약간 좀 막혀 있어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지수 레벨대는 12개월 포워드 PER과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를 전체 다 반영하고 있는 가격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게 뭐냐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과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기업들을 차이를 본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작년부터 계속 이 상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수치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증시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익 추정체 상향 조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 리딩 컴퍼니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빅테크가 될지 아니면은 빅테크를 출발로 해서 다른 중소형주들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질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그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꽤 높아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 환율을 좀 비교한 건데, 작년에 달러 인덱스가 거의 한 114, 115선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달러 원 환율도 뭐 거의 1,450원 부분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작년 10월, 11월을 고점으로 해서 쭉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로컬 통화들이 달러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원화니까 원화의 움직임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달러 인덱스가 대략 102 정도가 되거든요. 102선 정도인데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달러 원 환율이 이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1,200원에서 1,250원대의 달러 원 환율을 기록했었는데 같은 102 달러 인덱스 레벨에서, 근데 지금은 어제 좀 튀긴 했지만 1,320원에서 1,330원대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나 향후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달러 환율이 더 오름폭이 가팔라질 수도 있다.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께 좀 체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목은 첫 끝발 이대로, 뭐 워낙 지금 실적 시즌이 좋으니까 초반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분위기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적은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8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이익 추정치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다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2023년 EPS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고점을 뚫기 위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발목을 밑에서 잡고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대형주들의 좀 편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5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200일 이동평균선 또는 아까 보셨던 이 업종별로 한번 봤을 때 상당히 좀 격차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3월 중순에 발생했던 은행 사태 이후에 상당히 이 금융 또는 신용과 관련한 부분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1분기 실적 시즌 중에 대형은행과 소형은행들 간의 주가 차별화가 이렇게 더 심해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향후에 이게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이게 더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보실 부분은 주요국들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뭐 중요한 거는 역시 미국이겠죠. 그리고 유로존도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3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3월보다는 4월이 더 중요하고 이 4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달러도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금리도 올라가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실적 시즌의 피크를 장식할 4월 마지막 주다. 뭐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애플을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렇죠?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죠.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메타라든지 자 이런 등등등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도 볼 게 너무 많은 한 주인데요. 이걸로 좀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